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물관 운동량과 충격량 두 번째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AB가 결합돼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얘는 뭐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면 플러스 2P 되고 왼쪽으로 움직인다면 마이너스 2P일 거기 때문에 처음 운동량의 합은 플러스 4P가 나오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4P가 나오는 두 가지 경우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리 후에는 어떠죠? 얘가 5P고 P라고 나와 있는데 둘 다 플러스인 상황은 그럼 절대 불가능하겠죠. 왜냐면 여기서 어차피 플러스 4P나 마이너스 4P가 나와야 되는데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면 숫자가 6P가 나오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반드시 얘네 부호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C라는 친구는 이 B한테 어떤 힘을 받아요? 오른쪽으로 힘을 받았겠죠. 그럼 반드시 얘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플러스 P가 됐을 테고 얘는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마이너스 5P가 됐을 거라고. 그럼 이때 운동량의 총 합은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4P가 나오죠. 그럼 처음에 이 AB는요 둘 다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겨야 되는데 어떤 의문이냐면 얘네가 만약에 마이너스면 그냥 왼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절대로 C랑 부딪힐 일이 없지 않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C랑 부딪기 때문에 C가 운동량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저는 이 유형을 내부 폭발이라고 설명을 해요. 내부 폭발. 그러니까 지금 A, B가 묶인 상태로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건데 이 내부적으로 이 중간에 결합 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폭발이라고 하면 너무 막 좀 외부의 힘이 개입되는 느낌이긴 한데 그래서 내부라는 용어를 붙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 운동량이 보존되는 폭발을 일으킨 거라고.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가다가 폭발을 일으키면 B가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더 쉽게 생각하면 이 사이에 용수철을 끼워줬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용수철을 꽉 압축을 시킨 다음에 가다가 서로 밀어준 거죠, 용수철로. 그럼 아무튼 간에 얘가 분리가 돼서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얘네는 지금 마이너스 2P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가 얘가 5P가 됐잖아, 마이너스. 그럼 AB 사이에서 3P로 양쪽으로 밀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3P만큼이 마이너스를 더 더해줘서 마이너스 5P가 되는 거고 얘는 플러스 3P만큼을 더해주기 때문에 플러스 P가 됐던 거지. 근데 그게 C랑 충돌을 하면서 정지했죠.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이 폭발 이후에 B가 갖고 있던 플러스 P는 C한테 넘겨준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상황을 좀 이해하신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 나에서 물체의 운동, 왜냐면 이 충돌 후에 운동량이 다 더했을 때 뭐가 나와? 플러스 4P가 나오는데 절대로 지금 이 상태로 얘를 조합한다고 해서 4P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없거든요. 그쵸? 그럼 반대로 얘를 마이너스로 잡아볼까요? 마이너스 둘 다? 이것도 절대 나올 수가 없어. 왜? 이거 합 얼마 나와요? 운동량 합 0 나오죠. 근데 이거 어떻게 조합하더라도 0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얘를 뭐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합이 얼마가 나와요? 플러스 2P가 나오죠. 그럼 여기는 둘 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B랑 충돌한 다음에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가서 마이너스 P가 된 거고 뭐 얘 B 같은 경우는 AC랑 충돌해서 플러스 P가 됐다고 놓으면은 뭐 모순이 없다는 거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가에서 운동 방향은 A와 B가 같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A의 운동 방향은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 이거는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 가와 나 과정에서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3P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로 푸셔도 돼요. A가 얼만큼 변했냐를 봐도 되는데 A가 지금 보시면 2P에서 마이너스 P가 됐기 때문에 3P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작년에 3월 학평으로 나왔던 문제인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이거 운동량 보존으로 풀 거거든요. 어차피 이런 충돌 문제는 다 운동량 보존으로 대부분 문제가 풀려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속도에 대한 정보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게 조금 까다로운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면은 얘 A랑 B랑 충돌하는데 걸린 시간을 T0라고 둔대요. 그럼 그냥 우리 그냥 T라고 놔볼게요. 왜 T만큼 걸린 거야. 그 다음에 AB가 충돌하고 다시 이 상황이 연출되기까지 20초가 걸렸다고 했으니까 여기선 20-T초가 걸렸다고 해보자고. 자, A 속도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지금 A는 T초 동안 4m 이동한 거잖아요. 그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A의 속력은 T분의 4라고 적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A가 지금 4km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4를 곱해주면 이게 충돌 전 A의 운동량이 되겠죠? 이해 가실까요? 이게 A의 속도, 이게 A의
질량이기 때문에. 자, 그럼 얘는 충돌 전 A의 운동량이고, 그럼 충돌 후는 어떻죠? 충돌 후는 A도 움직이고 B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을 더해주시면 이 식과 같다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운동량 보존을. 자, 그러면 충돌 후 A는 4km, 그리고 4m만큼 이동했고 걸린 시간이 20-t. B는 어떻죠? 1km, 그리고 이동한 거리는 8m, 그리고 걸린 시간은 20-t. 그럼 이게 바로 운동량 보존식이라는 거죠.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4 나누고 4 나누고 4 나누시면은 이렇게 되고, 2 나누고 2 나누고 2 나누시면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t분의 2는 20-t분의 3이 되네요. 그럼 이거 정리해 보시면은 t가 8이 나와요. 그럼 답이 있죠? 3번. 그럼 3번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6번 풀어볼게요. 이것도 조건 보시면 물체의 운동량 크기는 1초일 때가 2초일 때의 2배래요. 그럼 처음에 이거 힘 시간 그래프잖아. 그럼 요 넓이만큼 뭐가 증가한 거야? 이 넓이만큼 운동량이 증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이 아래 넓이만큼 운동량이 감소하겠죠. 그럼 내가 이거를 S1이라고 두고 S2라고 둔다면, 그러니까 감이 좋으신 분들은 얘가 바로 2배라는 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얘가 2고 얘가 1이면 1초일 때는 2가 되고 2초일 때는 1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이 좋으시면은 이렇게 바로 풀 수 있는데, 이런 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직접 써봐야 돼요. 자, 1초일 때는 S1이야, 운동량이. 그쵸? 근데 2초일 때는 S1에서 S2를 빼줘야 된단 말이야. 그게 바로 몇 배 차이 나대? 2배 차이가 난대요. 그럼 이렇게 적어보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S1은 2S2이기 때문에 그 넓이 B가 2대1이라는 거를 이렇게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서 준 힘을 EF라고 둔다면 여기서 준 힘은 그냥 마이너스 F가 된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기억. 1.5초일 때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가속 방향은 반대이다. 맞습니다. 1.5초일 때 운동 방향은 오른쪽인데 가속 방향은 왼쪽이기 때문에 반대고요. 그 다음 니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0에서 1초까지가 1에서 2초까지의 2배이다. 그러니까 이거 충격량은 넓이 의미하는 거잖아요. 2대1이기 때문에 2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0초부터 1초까지가 1초부터 2초까지 2분의 3배냐라고 물어봤는데, 이런 거는 헷갈리시면 그냥 직접 그려보시면 편해요.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자, 여기 시간, 여기가 속도예요. 그리고 1초, 2초인데 지금 힘이 얼마야? EF죠. 그럼 가속도를 EA라고 나오자고. EA. 가속도가 EA예요. 근데 그 다음에 가속도가 얼마야?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그럼 이거 절반밖에 못 내려간다는 거야. 이렇게 될까요? 그럼 지금 이동거리 구하는 거잖아. 이동거리. 그러면 0에서 1초까지가 1에서 2초까지 2분의 3배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거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근데 딱 봐도 이쪽이 훨씬 더 크지 않나요? 그럼 0에서 1초가 2분의 3배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틀렸다고 바로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자, 117번 풀어보겠습니다. 117번 같은 경우는 0초일 때랑 t0초일 때 물체의 위치가 같다는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물체가 처음 출발할 때랑 도착할 때 위치가 같다는 거는 간 거리랑 온 거리가 같다는 거거든요. 여기 넓이 한번 봐보실래요? 넓이가 얼마가 나오죠? 이 부분 넓이는 플러스 6이 나와요. 근데 사실 이게 플러스일지 아닐지는 모른다는 거야. 왜냐면 얘는 속도 시간 그래프가 아니라 속력 시간 그래프이기 때문에 얘가 오른쪽으로 간 건지 왼쪽으로 간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적어도 이 부분은 어때요? 이 뒷부분도 똑같이 크기는 6이 나와야 돼요. 대신 이 둘 중 하나는 부호가 음수겠지. 그래서 더했을 때 0이 나오는 거거든요. 간 거리랑 온 거리랑 같아야 되니까. 아무튼 간에 이 넓이가 6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4면 여기는 3이 나와야 되고, 그럼 t0가 5초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궁금한 건 평균 힘을 물어보는 건데, 이거 저번 강의에서도 했었죠. 요거는 이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럼 여기다 뭐 대입하면 돼? 그냥 5를 대입하시면 되는 거고, 델타 P 같은 경우는 질량이 5kg라고 나와 있고, 지금 내가 처음 속력은 6이고 나중 속력은 4잖아요. 근데 부호가 반대라고 했으니까 총 얼만큼 변한 거야? 속도는 2가 아니라 뭐 마이너스 4라고 생각해봐. 10만큼 변한 거예요. 그럼 속도는 10만큼 변했는데 질량은 5kg이기 때문에 요게 50이 되겠죠. F는 얼마가 돼? 10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겠네요.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래프를 좀 잘 해석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118번 풀어보겠습니다. 118번은 우선 내가 가는 속력과 오는 속력을 구해보셔야 되는데, 기울기 한번 구해볼까요? 0.2초 동안의 거리가 15cm만큼이 변했죠. 15cm는 일단 적어볼게요. 0.2초 동안에 미터로 환산을 하는 거야. 15cm 같은 경우는 0.15m죠.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보시면은 7.5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속도는 7.5고 내려가는 데 속도는 마이너스 7.5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7.5,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7.5가 되겠죠. 자, 그리고 질량이 1kg랑 4kg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지금 뭘 알고 있냐면 델타 V를 알고 있는 거야. 여기서 7.5였고 돌아올 때는 마이너스 7.5이기 때문에 얘는 둘 다 뭐가 돼? 15가 돼요. 그러면 내가 A로 실험했을 때는 얘가 그냥 그대로 15가 나오는 거예요. A로 실험했을 때는. 근데 B는 어때요? B는 질량이 4배가 크기 때문에 60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M 델타 V라는 게 바로 뭐가 돼? 델타 P가 되는 거고 그 델타 P가 바로 I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I 충격량에 대한 B가 1대 4라는 거예요. 그럼 답이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이겠죠. 그럼 얘 아니면 얘가 답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 힘의 B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내가 이 적어놓은 15랑 60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충격량인데 이거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 바로 평균 힘의 B잖아요. 여기서는 0.1초 걸렸고 여기서는 0.2초 걸렸네요. 얘는 1로 나눠주시면 되고 얘는 2로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15대 30이기 때문에 1대 2가 돼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이거 그냥 한번 풀어보시면 아마 6mg가 나와가지고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아마 풀어보세요 한번. 6mg가 나오는 분들도 분명 많이 있을 거거든요. 왜 6mg가 나오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때 중력과 속도가 얼마야? G이기 때문에 그게 3t 동안 때려준 거기 때문에 이때 속도가 3gt가 나와요. 제로. 그리고 이때 대칭성에 의해서 쭉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3gt 제로가 나옵니다. 이제 이거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야. 내가 구하는 게 평균 힘이죠. 그럼 이 평균 힘에다가 델타 t를 곱한 게, 근데 어차피 델타 t는 얼마야? 요만큼이니까 t 제로잖아요. 그럼 이 f에다가 t 제로를 곱한 게 델타 p랑 같다는 거야. 델타 p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지금 속도가 6gt만큼 변했죠. 그럼 6gt만큼 변했고 질량은 얼마야? 질량은 m 이기 때문에 이렇게 날라주시면 F가 뭐가 나와요? 6mg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여기 6mg가 없거든요. 뭐가 잘못된 거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용수철로부터 받는 힘은 이때 알짜힘이죠. 알짜힘. 알짜힘은 용수철이 밀어내는 힘만 쓰면 되는 게 아니에요. 뭘 써야 돼? 용수철이 밀어내는 힘과 중력을 합쳐서 써야 된단 말이야. 뭐가 잘못된 거냐면요. 이 F가 잘못된 거예요. 애초에 얘 대신에 뭘 써줘야 돼? F-mg라는 걸 써주셔야 된다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T0를 곱한 게 바로 6mg T0가 된다는 거지. 그럼 얘랑 날라가고 mg를 넘겨주시면 F는 7mg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서 얘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질량 관점으로 푸시면 쉽게 풀 수 있는 유형이고요. 상대값을 잡아볼게요. 상대값. 가장 완만한 A 있죠, 이거. 제일 완만하지. 얘를 마이너스 1이라고 잡아볼게. 그럼 얘는 X축은 같은데, X는 같은데, Y가 2배가 더 커졌잖아요. 여기 한 칸인데, 여기 두 칸이잖아. 얘는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플러스 4가 되는 거야. 자, 봐볼까? B 지금 속도 얼만큼 바뀌었어요? B? 0에서 플러스 2가 됐죠. 근데 A는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1이 됐죠. 그러면 B는 이만큼 변한 거고 A는 5만큼이 변한 거야, 속도가. 근데 뭐 한 줄 알죠? 이거 XT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거 기울기가 속도를 먼저 구해서 운동량 보존 쓰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B는 이만큼 바뀌었고 A는 5만큼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질량 B는 2대5가 되겠죠. 2대5. 그럼 답 1번인 거예요. 이렇게 암산으로 푸시면은 쉽게 풀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21번부터 또 상대 속도 유형이죠. 샘물에서도 풀어보고 오셨겠지만 이런 상대 속도 유형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5월 모의고사 문제도 좀 올려드렸는데 이번에
2024 5월 모의고사에도 올려드렸지만 이거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꼼꼼히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봐보겠습니다. 다가오고 있죠? 마이너스 8 플러스 8. 8로 다가오고 8로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6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적어주시면 됩니다. 될까요? 그 다음에 충돌을 하면은 얘 속도 모르니까 라지 V 적어주시고 여기는 라지 V 플러스 8 적어주시면 되죠. 근데 지금 처음 운동량이 10이고 처음 운동량이 마이너스 4잖아요. 그럼 처음 토탈 운동량은 12 마이너스 4니까 8. 얘가 바로 토탈 운동량이 나와요. 그럼 이렇게 곱했을 때랑 이렇게 곱했을 때도 8이 나와야 되므로 계산해 보시면은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얘가 6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충돌 전 B의 운동량 크기는 4다. 맞죠? 왜냐면 요거랑 요거 곱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니은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B가 더 크고요. 그 다음에 디귿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처음에 얼마였어? 12였죠. 근데 나중에 마이너스 4가 되지. 그러면 8이 아니라 16만큼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겁니다. 그럼 따라서 답은 1번이라는 걸 체크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2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그래프만 나와 있고 뭐 그림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문제를 읽어보면서 그림을 좀 그려보면서 풀어봅시다. 처음에 A랑 B라는 물체가 서로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대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근데 그 다음에 1초 때 충돌을 했죠. 충돌한 다음에 운동 방향은 처음 A의 운동 방향과 같다는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량이 지금 A가 B의 2배라고 나와 있죠. 그럼 질량이 2대 1인 거야. 근데 운동량의 크기가 B가 2배가 크다고 나와 있잖아요. 분명히 질량은 B가 더 작은데 운동량이 2배가 크려면 속력의 B가 4대 1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4V랑 V로 잡아주는 겁니다. 근데 봐보세요. 1초 동안에 얼만큼 멀어져? 3만큼 멀어져야 되죠. 그럼 이때 여기 상대 속도가 3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 상대 속도 구해보시면 3V잖아요. 그럼 3V가 3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V는 1이 나온다는 것이고 얘는 그냥 1이 되는 거고 얘는 4가 된다고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처음엔 어때요? 처음엔 내가 얘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지금 6으로 다가오고 있죠. 그럼 얘는 V-6이라고 써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운동량 한번 구해볼까? 여기 2라고 두고 1이라고 둔다면 운동량이 얼마가 돼? 여기서는 2랑 1 곱하면 2, 여기서는 1이랑 4 곱하면 4가 나오죠. 그거랑 여기 운동량 2V, 여기 운동량 V-6과 같다는 겁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시면은 V는 4가 나오거든요. 거기 대입해보세요. 그럼 얘는 4가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와요. 내가 지금 구하는 거는 충돌 전 AB의 속력의 B잖아요. 그럼 4랑 2니까 답은 2대 1,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3번이고요. 이것도 지금 그래프 보시면 다 상대 속도를 다 적어볼게요. 이때는 1초 동안에 4만큼 줄어들고 이때는 2초 동안에 4만큼 줄어드니까 2, 그리고 마지막은 4초 동안에 4만큼 늘어나니까 1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AC 사이의 거리래요. 그럼 처음에 4만큼으로 가까워져야 되기 때문에 얘가 4였던 거야. 이렇게 4. 근데 누구랑 충돌을 해요? 여기서 B랑 충돌을 하죠. 그랬더니 2로 가까워지고 있대. 그럼 충돌한 이후에 A의 속력은 2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자기 여기서 뭔가가 변했죠. 그리고 왜 그런 거냐면 B가 C를 때려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몇 초 걸렸어? 2초 걸렸잖아. 2초. 1에서 3초까지니까. 그럼 얘가 B가 2초 만에 C까지 갔다는 거예요. 8m로 이동했다는 거라고. 그럼 B는 플러스 4였던 거죠. 2초 만에 C를 때리려면. 그 다음에 때린 다음에는 1로 도망가고 있죠. AC가 멀어지고 있죠. 그 얘는 플러스 3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라지 M부터 구해볼까요? 이거 플러스 4였는데 플러스 2가 됐죠. 2만큼 변했어. 그때 B는 정지했다가 4가 됐으니까 4만큼 변한 거야. 2만큼 변하고 4만큼 변했다고, 속력이. 그러면 얘가 더 무거웠던 거죠. 몇 배? 2배. 따라서 이 라지 M은 스몰 EM이라는 거를 구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초일 때 B의 속력은 2m/s가 아니라 4m/s였죠? 따라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
5초일 때 B의 속력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 지금 얼만큼 변했어? 3만큼 변했죠. 그럼 얘도 3만큼 변해. 질량이 똑같기 때문에. 그럼 뭐가 돼?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고요.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차근차근 푸시면 쉽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124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고요. 지금 문제 보시면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 기울기 같은 거 쓸 때 어차피 속도 구해야 되니까 기울기 구해야 되잖아요. t분의 8l이라고 적으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냥 개수만 맞춰서 얘는 8v라고 적을게요. 그럼 이 부분은 어때요? 내려가는 부분은 4t분의 8l이기 때문에 그냥 2v라고 적겠습니다. 그냥 크기만 적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을 하면 여기는 v가 나오고 여기는 3v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을 좀 크게 옮겨봤는데 그럼 처음에 a가 얼마로 가고 있던 거야? 플러스 8v로 가고 있던 거고 c는 얼마로 오고 있던 거예요? 마이너스 v로 왼쪽으로 오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서 꽝 하고 부딪혔죠. 누구랑 부딪혔어? a랑 b가 부딪힌 거예요. 어차피 c는 그냥 지 갈 길 계속 가고 있는 거고. 그랬더니 얼마가 됐죠? 얘가 마이너스 2v라는 속력이 됐대. 그럼 그때 운동량은 얼마가 된 거야? 이때 운동량은 마이너스 지금 4배가 줄었잖아요, 속력이.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p가 되는 겁니다. 4배가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 운동량이 지금 총 얼마 감소한 거죠? 얼만큼이? 2분의 5만큼이 감소한 거기 때문에 대신에 B가 2분의 5만큼이 늘어야 돼요, 운동량이. 그럼 여기는 2분의 5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2분의 7p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랑 부딪혀? 여기서 B랑 C가 부딪히죠. 그랬더니 얘 운동량이 속도가 얼만큼이 됐어? 플러스 3v가 됐어요. 그럼 이때 운동량은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3p가 됐겠지. 그럼 여기서는 운동량이 얼만큼 증가했어요? 4p만큼이 증가했기 때문에 얘 운동량은 마이너스 4p가 돼야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까지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BC의 질량이 같다는 정보가 나와 있고 운동량도 같으므로 처음에 B의 속도는 플러스 V였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B의 속도가 얼마가 돼? 그냥 그대로 개수 맞춰주셔가지고 플러스 2분의 7V가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2분의 1V가 되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기억부터 봐볼게요. C랑 A의 질량을 비교하고 있죠. 그럼 내가 얘의 질량을 그냥 M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P랑 M이랑 V이기 때문에 P는 MV라는 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봐볼까요? 그럼 여기는 이 P는 MA의 8V를 곱한 값이죠. 그럼 이거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얘가 4분의 1M이 나와야 돼요. 따라서 C가 A의 4배인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ET0일 때 B의 운동량의 크기는 요거죠. 그럼 맞네요. 그리고 4T0일 때 속력은 C가 B의 5배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5배가 아니라 몇 배요? 6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란 걸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대속도 문제까지 풀어봤는데 좀 어려운 문제이니만큼 복습을 열심히 해주시고 다음 3번째 강의를 올려드리는 거에서도 나머지 그 상대속도 유형을 풀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좀 연습을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